네, 안녕하세요. 과천아빠 TV입니다. 요새 이제 서울 아파트 쪽 투자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실 쪽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에 있는 그 잠실주공 5단지 대장 아파트와, 그리고 이제 리센츠, 그리고 잠실 우성 1, 2, 3차, 그리고 장미 1, 2, 3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의 이제 특징, 그리고 이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에 어디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왜 다시 주목받는가라는 이제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이제 한강 남쪽 송파구 잠실은 이제 오랫동안 완성형 주거지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잠실은 새로운 도약의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변 대단지 재건축, 이게 이제 지금 트렌드에 완전 맞는 거고, 그리고 마이스 복합개발, 국제 교류 복합지구 조성 등 이쪽 축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그 종합운동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동안 멈춰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잠실은 다시 서울 동남권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 이제 여기 야구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복합개발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가 다 조금씩 겹쳐서 이제 그 상업용에 대한 그 오피스에 대한 공실 염려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을 잘 갖고 있고 위치는 너무 좋아서 어쨌든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호 운동장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 35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이제 대형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주, 그리고 하나건설 컨소시엄이 주관으로 좀 참여하고요. 총 사업비는 3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좀 추진 중이고, 완공은 30년 초반으로 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항상 늦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제 회의와 전시를 위한 대형 컨벤션 센터와, 그리고 900실 규모의 4, 5성급 호텔, 그리고 스포츠 콤플렉스, 야구장, 수영장 등 업무시설, 문화시설, 수변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영동대로 이제 지하복합센터와 이제 직결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제 GTX, KTX, SRT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서울의 이제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게 이제 뭐 S, 리센츠, 그리고 잠실 우성 1, 2, 3차, 아시아선수촌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즉 잠실은 주거 중심지에서 이제 국저의 비즈니스 관광 문화 중심지로 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남과 강동을 잇는 교통 허브 해서 이렇게 이제 지하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완성된다면 잠실 자체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TX A, B, C 노선이 모두 삼성역을 지나는 만큼 워낙 가깝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잠실 우성 1, 2, 3차인데, 그래서 불과 1년 한 반 정도만, 1년 반 전에만 해도 이제 잠실 우성 1, 2, 3차 26평이 한 18억대에도 충분히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호가로는 30억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거의 12억 이상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발 축을 잘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잠실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의 본격화, 신축 벨트의 탄생이라는 제목인데, 어쨌든 여기 뭐 잠실 내면 아이파크라든가 신축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개발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전체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시세를 점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장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실제로 가보시면은 한강공원 접근성과 그리고 지하철 접근성이 2호선, 8호선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이 그 롯데타워 맞은편으로 해갖고 이제 초고층으로 이제 두 개 동 정도를 높게 짓고, 나머지 동들은 이제 점차 낮게 해서 한 40층 정도, 49층 정도로 이제 짓는 계획을 갖는데, 어쨌든 그 3,930세대 가구로 돼 있고 1978년도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걸어 보시면 단지 내에 동간거리가 엄청나게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단지 아파트 사이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도
그 녹지 공간이 정말 풍부하고요. 그 말은 이제 사업성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잠실에서 이제 남은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이 잠실주공 5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계획 및 최근 현황은 이제 지상 4층에 지상 65층, 그래서 총 6,387세대로 이제 임대를 785세대를 이제 끼고요. 25년 6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의결을 받아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은 이제 내년 초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7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환급금 및 사업성 이제 좀 논란을 정리를 해볼 텐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34평, 이게 이제 30평대가 이제 많은데, 이게 34평에 76제곱미터, 이게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축으로 해서 8사를 받게 되면 약 환급금이 5억 8,200만원 정도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면적대 교체 시 환급 효과가 좀 큰 거고, 그리고 이제 34평에서 이제 42평으로 갈 경우 1억 300만원 정도 상향 평형 선택 시 환급금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게 좀 환급금이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용적률도 낮고 대지 지분도 많은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환급금을 좀 돌려받으면서 34평에서 지금 추가 분담금 없이 신축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바로 환급금 때문이고, 특히 36평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36평을 선택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잠실장미 1, 2, 3차랑 잠실주공 5단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한강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실장미 웬만한 평형만 사도 좀 받을 확률이 있죠. 근데 5단지는 앞뒤로 긴 구조고 한강 쪽 가로면이 넓지가 않다 보니까 최소한 한강뷰 쪽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81제곱미터 이렇게 좀 높은 형태를 신청을 하는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4평 76제곱미터는 한강변 쪽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보여주고, 즉 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좀 수억 원의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재건축의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기존 107에서 좀 87.7%로 낮아졌다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감정평가 이제 중간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례율이 낮아졌다는 거라고 이제 조합에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관은 지금 이렇게 완성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부담이 줄고 향후 신축 가치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잠실주공 5단지를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용 82제곱미터 기준으로 9층이 43억 8천에 팔렸고, 지금 매매 호가는 42억에서 48억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잠실 1, 2, 3차 장미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잠실주공 5단지면 장미는 1차, 2차, 뒤쪽으로 해서 3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강변 축이 잠실주공 5단지보다 길기 때문에 어쨌든 한강변에서 난 한강뷰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실 장미 1, 2, 3차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979년에부터 84년 사이에 준공된 이제 잠실의 대표적인 구축 단지고요. 이제 3개 구역을 이제 통합해서 재건축해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제일 빠른 거는 잠실주공 5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호선, 8호선이 교차하는 잠실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쨌든 롯데 월드몰, 롯데타워, 석촌호수, 한강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추정 분담금은 33평에서 이제 28평을 신청할 경우에는 2천에서 5천만원 정도 분담금이 들어가고, 33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34평을 신청할 경우에는 3억 6천에서 4억 원의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33평 소유주가 38평을 신청할 경우 6억 5천에서 6억 7천만 원의 분담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월격히 그 잠실주공 5단지가 좋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축이 넓기 때문에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매우 많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평형도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정비계획이 진행 중이고 지하 4층, 지상 49층. 이게 49층이 초과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중간 피난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9층으로 짓는 게 좀 트렌드죠. 그래서 5,165세대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층 초고층 타워형 구조를 검토했지만 49층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고 2020년에 조합 설립 인가 완료했고 신통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속도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수립 단계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 2주 철거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1차, 2차, 3차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업성의 포인트는 입지의 시도성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남아있는 대규모 재건축 부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 장미 아파트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대단지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재편되면서 잠실 전체 주거벨트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49층으로 좀 분담금을 줄이고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했다는 점이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 10월 22일 날 전용 82제곱미터가 12층 32억에 거래됐고 지금 매매 호가는 32억 4천에서 34억인 수준입니다. 어쨌든 10월 15일 대책 규제가 나오고 나서 그 매매 자체가 거래량이 없고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는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보면은 잠실 주공 5단지랑도 비교하는 곳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잠실 주공 5단지가 무조건 대장 아파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시세, 여기는 이제 1, 2, 3차 우성은 탄천뷰를 보고 일부가 이제 한강뷰를 보지만 사실 잠실 주공 5단지는 한강변 접근성도 좋고 한강에 대한 그런 뷰가 워낙 잘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원밸리만 봐도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 우성 1, 2, 3차는 이제 1981년 준공된 약 1842세대 규모로 이제 준공이 4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한 만큼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26평,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니까 사업성이 월격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잠실자이 리비에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 이제 정말 멋있죠. 그래서 탄천뷰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잠실 본동 하단 쪽에 있는 잠실 우성 4차도 이제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매매 가격도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실에 이제 좀 입성하고 싶은 분들은 4차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축 개요 및 사업 현황입니다. 우성 1, 2, 3차는 이제 12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지하 4층, 지상 49층 약 2,600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조 6,400억 수준으로 이제 재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추진이 승인받았고 2015년에 정비구역 지정됐고 2021년 6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서 24년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GS건설로 최종 확정되었고 조합은 26년 착공,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성되고 있고 이 앞쪽이 뭐 잠실 이제 운동장이다 보니까 조망권을 가릴 거는 거의 없겠죠. 뭐 여기 조금 마이스가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입지 생활 환경은 잠실 우성 단지는 2호선, 9호선 이제 황금 노선이죠. 도보권에 있고 한강, 탄천, 석촌호수, 롯데월드몰, 잠실, 롯데타워 등 주요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 복합개발지구와는 이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직접 생활권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호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강 탄천 국제교류지구를 잇는
미래주거용 핵심 축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자체는 대치동 접근성도 워낙 가깝고, 그리고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도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사업성 및 가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호선, 9호선 도보권이라는 입지는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고, 재건축 이후에는 고층부에는 마이스와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이건설로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됐고, 개발 시너지로는 이렇게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국제 업무지구 배후주거지로서 이제 가치가 커질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 10월 10일 날 전용 96제곱미터가 2층 31억에 거래됐고, 매매 호가는 현재 35억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잠실주공 5단지보다 재건축 속도는 느리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은 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엘리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에서 여기 잠실 재건축으로 많이 갈아타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천에서 엘리트로 이제 매수하시고, 그럼 엘리트 소유주들은 잠실주공 5단지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세 차익을 먹으신 분들이 재건축으로 한 번 더 먹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올림픽로를 따라 이제 잠실 리센츠가 있는데, 여기는 2008년도 준공됐고 5,563세대의 65개 이제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잠실의 세대 신축 단지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는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2008년 전후로 완공된 잠실 재건축의 성공 사례를 딱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지는 모두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탄생한 단지들로 대표적인 재건축 사례로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잠실도 학군이 워낙 좋죠. 그리고 이제 학원과도 가깝게 있다 보니까 트리지움 쪽이 좀 더 가깝지만, 어쨌든 잠실 학원과와 그리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도 워낙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약간 반포 하이오한 느낌으로 육각형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도 다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그리고 상권, 학원, 학군, 그리고 한강변까지 해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입지와 생활 환경은 2호선 잠실 세내역 도보 3분, 9호선 종합운동장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롯데몰 등을 서울 동남권의 대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에는 편의시설, 학교, 병원, 공원 등이 모두 인접해 있고, 잠신초, 잠신중, 잠실고 등 명문학군이 인접하고 있어서 잠실 학원과 접근성도 우수해서 교육 환경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권 완성 덕분에 리센츠는 실거주 선호도 1위 단지로 거듭나고 있고, 최근에는 여기가 이제 좀 10몇 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 만족도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민 67% 찬성으로 통과돼서 약 커뮤니티 시설 759제곱미터에서 2086제곱미터로 확장하고, 방제실로 쓰이던 목조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T&T 센터는 확장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및 다목적 운동실, 주민 카페 라운지, 도서실 및 도서관, 선큰 가든 이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사비는 약 45억 원 규모고 공사 기간은 7개월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완성되더라도 실거주 투자 수요는 충분히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실거래는 25년 10월 21일에 전용 84제곱미터가 16층 35억에 거래됐고, 매매 호가는 31억 9천에서 36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강남 동쪽의 중심으로 불려왔지만 이제 동남권 핵심 국제도시로 진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건축 단지 아니면 엘리트 등을 많이 관심을 갖고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강남이 움직이려면 잠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실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강남 용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쪽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많은 변화로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잠실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